네, 반갑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일 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제가 언급드린 해당 방송국 채널에서 본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지만 제가 해당 녹화하면서 미처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들 정제하느라고 다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유튜브답게 사실적으로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에서 제가 관심 두고 있는 분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은 오늘 유리기판을 준비를 했어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장비주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달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는 걸 좋아해 가지고 오늘은 유리기판을 준비를 했고요.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양극재라든가 완성셀, 그다음 장기주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움직이는 모습이고 전고체라든가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장세 속에서 혹시라도 2차 전지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 종목이면서도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도 유리기판과 엮여있는 그런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호황인데 기판업계가 울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이익률이 심지어 삼성전자에서 10% 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SK하이닉스는 35%. 그때 기판 관련 종목들은 한 7에서 8%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7에서 8%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이나 뭐 완성차, 자동차 이런 섹터들은 이익률이 뭐 3%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판들도 7에서 8% 나오면 그들보다는 괜찮은데 워낙 전방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완전 부정하진 않겠지만 조금 아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전상 CEO가 차세대 GPU를 공개를 하면서 어떤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할 거다라고 보이죠. 자신이 만들고 있는 GPU에 순수 자신들의 기술로 탑재한 이런 냉각 기술로도 충분히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투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이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SKC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와 경쟁을 하고 있죠.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SKC가 유리기판을 선정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다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소개를 드릴 건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한 종목은 제 탑픽인데 굉장히 유명하지만 잊혀진 종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DIT하고 코세스하고 피롭틱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시관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SKC, 삼성전기, 와시캠, 캠트로닉스, PI, JNTC, 태성 등 전통적인 2차 전지에는 그렇게 연관성은 없지만 반도체 집중적으로 있으면서 유리판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이지만 2차 전지에도 납품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리기판 관련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DIT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D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검사 장비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어닝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장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도체랑 2차 전지의 검사 장비를 동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실적도 견조합니다. 매출이익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이익은 어떻게 좀 제자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한다는 것은 비용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진율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어떤 뉴스를 보면은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가공 및 정밀 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DIT의 레이저 가공 기술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다소 좀 아쉽거든요.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DIT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전에 단기전 슈팅이 나왔죠. 단기전 슈팅이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분께서 조금 이끌었네요. 그랬는데 두 턴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DIT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세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코세스도 잘 공부를 해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와 레이저 응용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고속 정밀 가공 장비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거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024년에는 연간 실적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했을 때는 약간 공급 과잉에 대한 뉴스로 2차 전지, 그 반도체 24년 하반기 실적이 다 좀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코세스 같은 경우 2024년에 적자를 기록을 한 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는 흑자로 다시 실적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랑 3분기가 이미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2025년은 흑자로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포트를 보더라도 어떤 2차전지 고속 정밀 가공 장비 수주가 확대가 되면서 2026년에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DIT에 비해서는 수급과 기술적 움직임이 다소 좀 아쉽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지만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꾸준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일부 비중 축소 혹은 공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도 공매도랑 순매도를 진행한 다음에 순매수를 진행하는데 순매도 금액이 일부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세스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횡보 마치고 추세 돌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롭틱스인데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한 종목이 있죠.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에서 저는 가장 넘버원은 SK시고 그 다음은 삼성전기, 그 다음 세 번째는 LG이노텍이고 그 다음에 와시켄 캠토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한 종목은 피롭틱스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을 상용화 속도를 내겠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왜냐면은 피로틱스가 만들고 있는 2차전지 장비가 삼성 SDI에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밸류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반도체에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어떠한 성장성을 보여주는 발언을 했을 때 그 훈풍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원희가 IPS나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라고 했을 때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유리기판 분야에서 삼성전자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적은 다소 좀 아쉽죠. 2차전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고 일단 25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크게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부분에는 큰 문제 없는 재무 상태인데 유리판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수급 동향 봤을 때 굉장히 좀 코세스랑 일맥상통하죠. 기관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기관 일부 순매도 나왔는데 코세스에 비하면 순매도가 적기 때문에 이 하방은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고 있는데 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은 아쉽지만 그 괴리가 적다. 코세스 같은 경우는 매수는 적은데 매도는 많았지만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 많지만 매수도 그에 버금가게 많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피롭틱스에 대한 정확한 매매 타점이 얼마인지 매수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 꼭 제게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유익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부가적인 정보나 자세한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주석에 올라온 오픈 카톡방 링크나 영상 말미 우측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을 못 찾겠거나 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QR코드를 못 찍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손녀로 혹은 퍼플이 손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얼굴이 달린 오픈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일 뿐 어떤 수익이나 손실을 보장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더 좋은 투자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